네, 지난주부터 열렸었던 지스타 2014 국내 최대의 게임쇼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쇼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막을 내렸는데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이 너무 성황을 하다 보니까 이 지스타 2014는 사실 PC 게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죠. 뭐 소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지스타 2014가 과연 얼마만큼의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흥행을 몰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지스타 2014 현장 열기는 어땠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스타 2014를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주말 사이도 계속 계셨어요. 네, 지난주 내내 있었는데요. 규모나 내용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반 관람객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늘었고요. 원래는 어느 정도 이제 작년 같은 건 18만 명 정도 18만 왔는데 정도. 그거보다 훨씬 좀 늘었고 일요일 날은 그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장사진이 벌어지고 심지어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공부 끝나고 와서 밤새 기다린 친구들도 수백 명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인기 많았네요. 이제 국내 게이머들 사이에선 빼놓을 수 없는 축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10주년인데요. 독일의 유럽 최대 게임 전시회인 그 게임스컴이 있는데 네. 이제 지스타하고 이제 협력하기로 MOU도 체결해서 좀 국제적 위상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 실제로 해외에서 바이어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네. B2B 세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B2B관을 찾은 바이어들이 작년보다 18.5% 늘었는데 부산 영화제 못지않은 문화 축제가 된 데다가 네. 거기다가 비즈니스 메카로 아시아에서 최대 시장으로 이제 좀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B2B관이 B2C관보다 오히려 북적북적거려서 앞으로 좀 여기서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스타 2014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많은 바이어분들이 오셨고 게다가 실제로 게임 소비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렇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 20만 명 넘는 관람객들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게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동안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스타 2014 자체가 이 PC 게임에 어떤 중심을 두다 보니까 인기가 그렇게 있을지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 어떤 PC 게임 중에서 눈에 띌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PC 게임이 말씀하신 대로 좀 주춤한 이유가 뭐냐면 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웰메이드 하나 만들면 한 20억 들어요. 그런데 PC 게임을 만들었는데 소비자 눈높이를 맞출 만큼 웰메이드 만들겠다. 최소 그 10배 이상 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네. PC 시장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쉽게 좀 만들기가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은 나오고 그래서 전시회 내놓을 작품이 많이 줄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딱 봤더니 PC 게임 신작들이 눈에 띄는데 다들 안전한 선택을 했어요. 네.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할리우드에서 요즘 보시면 네. 대작들이 좀 안 된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만화 주인공들 끄집어내고 그렇죠. 옛날 영화 다시 리메이크하고 하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기본 좀 네. 팬들이 깔려 있는 거를 만드는 건데 국내 온라인 게임도 아까 비슷한 양상입니다. 중견 업체나 신생 업체들이 내놓은 게임들 보면 아무래도 회사 브랜드가 약하다 보니까 그게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문명 이미 좀 게임 해보셨던 분들은 이름 다 알고 있는 네. 그런 작품들을 온라인 버전으로 내년에 내놓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네. 엑셀 게임즈가 지금 지스타에서 선보인 게 문명 온라인인데 이 게임이 원래 PC 패키지 게임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제가 나폴레옹이나 아니면 그 시저 같은 사람이 돼서 문명을 일으키는데 게임 자체가 문명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려면 그 학생들은 방학이 훌쩍 지나간다고 할 정도로 특히 문명에 빠지면 사회생활이 딱 끊긴다고 해서 문명하셨습니다라는 네. 약간 이런 유행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좀 중독성이 강한 게임인데요. 네. 그래서 이 게임도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아마 상장사니까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 관심이 있을 텐데 액토즈 소프트가 네. 내놓은 게 파이널 판타지 무려 14. 이게 네. 시리즈가 14편까지 왔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기 끈 네. 게임인데 사실은 북미랑 유럽에서는 미리 다 나왔던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의 2년 뒤에나 들어오는데 많이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느끼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 게임 역시 좀 관심이 가고요. 저 파이널 판타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인가 그 당시에 파이널 판타지 5인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게 벌써 저 원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14편까지 나왔군요. 네. 아, 이렇게 게임을 모르는 사람조차 알만한 그런 게임들을 출시를 해야 이제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많은 어떤 그 문화 콘텐츠 사업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음반 사업도 사실 리메이크 곡들을 맞습니다. 많이 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신곡을 내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저 시장이 좀 줄면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된 게임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또 다른 게임들도 있었나요? 네, 일단 뭐 구간 명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업체야말로 정말 PC 온라인 게임의 구간 아니겠습니까? NC소프트. 그렇죠. 근데 뭐 모바일 게임이 대세다 보니까 네. 워낙에 투자자들한테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NC소프트가 무려 3년 만에 지스타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안 나왔다는 얘기는 신작이 없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작 없는 게다가 모바일 게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NC소프트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자들한테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침묵을 깨고 내놓은 작품이 리니지 이터널. 그러니까 이터널, 네. 리니지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PC 온라인 게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 후속작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도 해봤는데 네. 이게 영상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직접 해볼 수 있는 테스트 버전을 가져와서 이제 출시가 머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신작 출시 일정이 좀 가시가 됐으니까 아마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좋게 말해서 테스트하신 거고 나쁘게 말해서 거기서 게임하고 오신 거죠. 아니 해봐야죠. 그래야지 말씀드릴 거 아닙니까?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네. 기존 NC소프트 게임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네. 오히려 블리자드의 대표작인 디아블로 3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영상도 보여주지만 네.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약간 그 뭐랄까 지옥의 느낌, 뭔가 어두컴컴한 이런 지옥의 느낌이 나는데 이게 디아블로의 특유의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근접 전투 캐릭터가요 빙글빙글 돌면서 적을 공격하는 기술이 있는데 네. 딱 디아블로 2의 바바리안하고 또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게이머들이 야 이거 너무 블리자드랑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네. 전 중요한 포인트가 네. 디아블로 3와 정말 비슷한데요. 특히 그래픽 고퀄리티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디아블로의 그 게임은 사실 4명에서 8명 정도가 플레이하거든요. 네. 동시에. 네. 그런데 그래픽 사양이 높다 보니까 뭐 전투 벌어지고 막 불길 뭐 물 번개 치고 이러면 컴퓨터가 막 칩이 타버리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네. NC소프트 게임이 최소 수십 명이 즐기는 게임이라 아. 그럼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그렇게 좀 걱정이 그러게요.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게다가 NC소프트가 PC만이 아닙니다. 이 버전 그대로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접속하는 게임이에요.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가능하다고 NC소프트가 이걸 내놓은 건데 사실 스마트폰 타버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뭘 답을 내놨냐면 네. NC 클라우드라는 걸 내놓고요. 아. 스마트폰의 사양을 타지 않게 네. 서버에서 모든 게임이 돌아가고 스마트폰에는 화면만 전송되는 겁니다. 지금 클라우드라고 야. 하는 게 보면 스크린만 달려있고 네. 칩은 여기 없어요. 네. 그러면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서버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네. 저는 화면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건 스마트폰이 옛날 갤럭시 S2 이 정도만 돼도 화면을 보는데 지장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NC소프트 게임하면 정말 PC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오히려 더 낮은 사양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는 거죠. 야. 대신 이게 접속이 끊기지 않으려면 네. 이게 사실 서버가 어마어마하게 서비스가 장난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버스에 타 있어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죠. LTE 이상의 속도가 나와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시 일정이 좀 많이 늦춰질 거 아니냐. 이런 게임 업계에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 이게 출시가 좀 될까요? 그걸 궁금해하시는 실제 게이머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네. 대체적인 컨센서스랑 좀 거리가 있어요. 네. 좀 오래 걸릴 거다라가 지금 대체적인 의견인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실 이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지난 2년간. 네, 원래 엑슨이 네. NC소프트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했던 게 뭐냐면 해외 글로벌 투자하겠다는 네. 거였잖아요. 그때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스팀이라고 하는 글로벌 PC 게임 유통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어느 나라에서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접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인데 NC의 글로벌화에 가장 그 핵이 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무산됐고 엑슨하고는 요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가 글로벌 서비스로 해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준비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NC 클라우드 하나가 있으면 전 세계 동시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네. 북미 갔다가 유럽 갔다가 현지 업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로 접속을 해서 즐기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NC 소프트가 굉장히 글로벌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그러겠네요. 거죠. 게다가 뭐 사양을 타지 않는 스마트폰 사양을 타지 않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럼요. 기존에 나왔던 어느 스마트폰 게임보다도 고사양의 고퀄리티의 게임이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스마트폰을 바꿀 때 너무 게임 구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버벅거리고 해서 핸드폰을 바꿨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옛날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고사양의 게임을 아주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또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 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김택지 대표가 웬만하면 공식 석상이 잘 안 나왔는데 네. 이번에 나와서 NC 클라우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야, 특히 네. 애널리스트들 앞에서 굉장히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면서 그동안 제가 보이는 게 이 클라우드 준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준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라고 한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혹시 지금 NC소프트 주가를 좀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지금 NC소프트가 한동안 정부 정책 규제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지금 주가 자체가 16만 4,500원인데 좀 긴 기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의 주가 말고. 자, NC소프트 주가 한동안 어느 정도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20몇만 원까지도 올라갔지 그렇죠. 않았어요? 사실은 뭐 반토막이 났는데 네. 이걸 봤더니 최근에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는 이런 NC소프트의 적극적인 의지랑 모바일의 전략, NC소프트만의 답을 내놨다. 네. 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뭐 25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16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클라우드 기술이 좀 NC소프트의 어떤 발판이 좀 제대로 된 미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좀 NC소프트가 게임 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국위선양하는 그런 네, 날이 오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간중간 넥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네. 넥슨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사실 넥슨이 네. 그 요즘에 내놓는 그 신작이 마땅히 없었어요. 네. 한동안 개발을 안 하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M&A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넥슨이 행보가 괜찮습니다. 지금 넥슨 행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고객 우선주의. 이야. 한동안 넥슨이 사실 암암리에 들었던 별명이 뭐였냐면 돈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저들이 서비스는 집중 안 하고 돈벌이만 너무 집중한다. 그런데 이 돈슨이라는 돈슨. 거를 넥슨이 직접 이걸 언급하면서 네. 이제 반성하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다시 고객한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놓은 이번에 전시관을 꾸며놓은 모습만 봐도 네. 느껴지는 게 360도 회전하는 미디어 영상관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전시회 컨셉에 맞게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 보여주기,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어줬는데 네. 그 듀랑고라는 신작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게임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네. 그 전시회장에 제가 가봤더니 공룡 로봇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아이들을 데려가면 너무 신기하다. 공룡 전시회 온 거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정말 사람들한테 친화적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리로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 놨고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나 이런 걸 볼 때 넥슨이 좀 더 고객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장을 보면 요즘에 분위기가 어떠냐면 게임을 하나 잘 되면 얼른 돈벌이 하자가 아니라 네. 이걸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을 시키자. 아. 그래서 이 게임을 플랫폼 삼아서 그 다음에 꾸준히 다음에 비즈니스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추세가 게임 자체를 플랫폼으로 키우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넥슨의 기대작인 영웅의 군단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이 변화를 보시면 앞으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든 어택 2 이런 인기 콘텐츠 후속작도 잘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 봤을 네. 때 내년에 넥슨 사업 전망도 밝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스타 2014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과연 모바일 게임들이 얼마나 발전을 했나 이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연에 불과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게 모바일 게임은요 전시회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스마트폰으로 체험해보세요 해봤자 여기 와서 저기 이런 늘씬한 모델도 있고 좀 웅장한 이런 걸 보려고 왔는데 네. 모바일은 그냥 다운받아서 하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라고 해서 사실 많이는 즐기지만 전시회는 약간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전시회가 이번에 넥슨이 보여주는 뭔가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을 가지고 뭔가 전시회를 만들었다. 네. 공룡 모형도 만들어 놓은 그렇죠. 것처럼 문화 체험으로 약간 바뀌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모바일은 다 어디가 있냐. B2B 간에 가서
수출 상담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유저들은 약간 관심이 떨어졌지만 오히려 비즈니스업 쪽에서는 한국의 모바일 게임 너무 이렇게 괜찮은 거 있다라고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사려고 많이 오고 있었고요. 반대로 하나의 추세는 외국의 모바일 게임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에 와서 어필하려고 지스타를 찾아왔더라고요. 우리나라 게임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클래시 오브 클랜인데 요즘 광고 많이 하던데요. 네, 지금 1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1등 게임이 출품은 안 했어요. 전시에 어디서도 게임이 없는데요. 네. 메인 스폰서에 준하는 광고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스타 행사장 앞뒤에는 다 크래시 오브 클랜 광고가 도배가 됐는데 정작 안에 들어가니까 게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이제 뭐랄까 그 게임 자체는 모바일에서 별로 전시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광고를 열심히 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팔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것 그런 같고요. 거네요. 이런 물량 공세가 확실하게 광고비 쏟아붓는 물량 공세 느껴졌고 네. 또 하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게임 오브 워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이 해외에서는 클래시 오브 클랜하고 쌍벽 1, 2위를 다퉈요. 네. 그런데 이 게임도 클래시 오브 클랜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을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해서 그 세계적인 모델 케이트 업튼 요즘 금발 미녀 중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녀를 모델로 기용해서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이 행사장에서 사람들 만나겠는데요. 내한했다고요? 제가 이분이 오신다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렇죠. 만나달라고 얘기했더니 단독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단독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말씀 나누시죠. 네. I think Game of War is a really fun game. It's very adventurous and also it's a great feature. You're able to talk to everyone. You don't even have to be sitting in this room right now. We could be talking all on Game of War. Yeah, I mean, that's what's so great about it is you can chat with anybody and it has a great translation app so you can understand everyone. Yes, I do. I travel so much that playing games is a fun way for my downtime. So what kind of game do you play? Game of War. I'm really excited because in one I'm riding a horse and I'm a horseback rider, so that's special to me. And while filming, I mean, it was just so cool. There were so many extras, there's so many swords. It was perfectly rehearsed that when I was walking, it would open up space. So it was pretty impressive to see that happen and see that kind of choreography and fighting. 자, 케이트 업튼 이제부터 제 핸드폰에 들어오게 돼요. 네. 지금 보셨지만 잠깐 자료 영상 보셨지만 그 CF 보셨어요? 네. 자, 그게 유럽에서요 수백만 달러 들여서 영화 찍듯이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모바일 게임 이렇게 광고 못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쏟아붓는 물량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이 국내에서 이렇게 쏟아부어서 만들어진 이 영상들, 이 홍보, 광고를 통해서 지금 게임 오브 워가 국내 게임에서 업체들한테서 게이머들한테서 지금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어요. 네. 20위권까지 튀어 올라왔는데 매출이 이렇게 급상승하는데 클래시 오브 클랜처럼 여기도 광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카카오톡이 게임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네. 사실 다음 카카오가 지금 주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카카오의 게임 매출인데 이거가 지금 흔들릴 수 있다. 카카오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두 가지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지스타 2014를 통해서 우리 게임 산업이 발전해 나갈 방향도 봤지만 위협적인 부분까지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들이 다 간파를 해서 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더욱더 국위선양하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규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주말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